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아이스케어시라고 하는 예, 필립스에서 개발한 그 어떻게 보면 버스의 한 형태이고요. 이 아이스케어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하나의 선에 연결이 될 수 있는 1대 N 통신 방식입니다. 그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가 처리 가능한 최대의 주파수 범위 안에서 제어를 해야만 하고요. 또 슬레이브의 특정 명령을 내리고 응답을 받는 경우에 슬레이브에서는 일정 처리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처리 시간에 대한 처리는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말은 그 명령을 보낸 후에 슬레이브 데이터 시트에서 요구한 만큼 딜레이를 주어야지만 그 딜레이를 준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리드 명령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스케어시 통신에 이것도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슬레이브에 대한 주소, 또 파형 모양이나 출력 전압을 확인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또 아이스케어시 같은 경우에 그 가장 큰 특징은 요 여러 개 1대 N으로 여러 개를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요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중복되면은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요 슬레이브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해도 112개에 불과하므로 그 굉장히 다수의 센서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슬레이브 어드레스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충돌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슬레이브 모듈 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이로 센서나 엑셀레이션 같은 센서가 이제 요즘에 아이스케어시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가속도 센서를 여러 개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칩셋이 모두 다른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칩의 어드레스만 다른 그런 모델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이스케어시로 1대 N 통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이런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연결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반이중 통신 도구 그다음에 클럭 신호가 있어서 그 별도의 통신 세팅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이스케어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각각의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SPI라고 하는 통신 방식인데요. 이 직렬 주변기기 인터페이스 버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SPI는 전 이중 통신으로 클럭 신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즉, 요 말은 또 마스터가 전체 각각의 하부 슬레이브를 다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SS라고 부르는 요 슬레이브 셀렉터 또는 그 칩 셀렉트라고 하는 그 장치가 선택된 모듈과 함께 통신을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SPI는 네 가지 논리 신호를 지정을 해서 밑에 보이시는 요 네 가지 논리 신호를 지정을 해서 통신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이중 통신에 클럭 신호가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전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모든 제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SPI 마스터에 하나의 마스터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붙여서 여러 개를 슬레이브 붙여서 이 슬레이브 숫자만큼 그 SS용 GPIO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붙은 그런 케이스고요. 요 그림과 같이 하나의 SPI 마스터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붙게 된다면 그 슬레이브 숫자만큼의 SS용 GPIO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와이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. 원와이어라고 해서 선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통신을 하는 선 자체가 이제 하나로 통신을 한다, 선 하나로 통신을 한다라고 해서 원와이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와이어는 이제 한 개의 신호선으로서 반이중 다중 연결이 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클럭 신호선이 없어도 통신이 가능하나 한 개의 신호선으로 클럭과 데이터를 함께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 센서 같은 거를 사용할 때 그 신호선으로 클럭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서 받는 그런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.
그래서 이런 원와이어의 경우에는 마스터가 라인을 로우 상태로 바꾸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제 클럭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. 그 로우 상태 특정 시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고, 그다음에 초기화가 된 후에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라인을 로우로 만든 후에 잠시 동안 그 로우를 유지한 다음에 하이와 로우가 되도록 다시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터가 라인을 다시 로우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로우 상태로 만든 직후에 비트 정손이 시작이 되고 잠시 후에 그 상태를 읽어서 하이와 로우를 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약하고 그 먼 거리를 전송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을 굉장히 길게 늘려야 되는 경우에 원와이어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.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, 이제 선을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, 하나만 써서 클럭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살펴보았고요. 자, 그래서 요 6가지 내용에 대한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제 통신을 할 때,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구나, 라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, 요 하나하나의 통신 방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,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. 요즘에, 뭐, C나 아니면은, Node.js나 이런 언어를 활용을 할 때, 이런 통신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, 아니면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과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통신 방식에 대한 이런 그 간단한 이해 정도만 하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겠구나. 예를 들어서 48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명령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받아오는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센서에 대한 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코드를 짜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선통신 기술에 대한 거는 설명을 마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 또 Node.js를 또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수고하셨습니다.